안녕하세요, 양양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화학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다 꺼내셨나요? 네, 오늘은 교과서 144쪽, 144쪽에 있는 분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분자의 구조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우리가 분자식만 알고 있었던 게 실제로는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구조 때문에 이 분자가 이런 형태 생겼다, 저런 형태 생겼다, 이런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분자의 성질까지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네, 선생님이랑 배울 화학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분자의 구조를 배우기 전에요. 오늘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 원자들이, 분자 구조를 왜 그렇게 만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시간으로 분자의 구조 나타내는 방법,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내용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신나죠? 네, 3단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 거 살짝 복습도 할 겸 143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중단한 마무리 문제 풀어오라고 했던 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43쪽이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 마치기 전에 요거 숙제로 좀 풀어오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안 푸신 분 있으세요? 네, 혹시 안 푸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잠시 일시 정지 버튼 누르고 혼자서 살짝 풀어보신 다음에 풀이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풀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빨리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왔기 때문에요. 자, 중단한 마무리 바로 괄호 넣기는 바로 풀이해 볼게요. 첫 번째 봅시다.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네요. 바로 같이 읽어볼게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내에서요. 공유결합에 대한 우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긴 정도, 얘가 힘이 세요. 이 원자가 힘이 세. 어느 원자가 힘이 세?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적어볼까요?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는 누구였죠? 주기율표에서 가장 오른쪽 위에 있던 플로린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플로린이 가장 크니까 걔를 4.0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은 상대적의 숫자로 나타내보자.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크기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괄호 채워넣을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괄호에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오른쪽, 그러니까 증가할수록 크고요. 같은 세로줄에서는요, 어디로 갈수록 커요? 네, 원자 번호가 감소할수록, 위로 갈수록 커요. 됐나요? 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가서 공유 전자쌍이요. 어느 한 원자에 치우치지 않아서 부분 전하를 띠지 않는 결합.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수소랑 수소. 나랑 너랑은 힘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 공유 전자쌍을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좀 덜 공평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 네, 공평하게 그렸다 치고요. 네, 공평하게 가져가는 요거요. 요거는 누구 하나도 약간 플러스 성질, 누구 하나도 마이너스 성질을 띠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했고요. 반대로 치우치는 거. 치우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플로린이 훨씬 더 힘이 세네. 전기음성도 훨씬 크네. 이만큼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살짝 마이너스, 살짝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온 같아서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네, 극성 공유 결합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요거 그럼 그 전하를 이 극성의 크기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얼마나 전하가 치우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보자. 어디로? 여기로 갔는데요. F 쪽으로, 플로린 쪽으로 쏠려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쪽은 약간 플러스 전화를 띄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거 뭐죠? 네, 쌍극자 모멘트요.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향과 크기를 다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방금 여기서 봤던 요 내용 기억하고 계시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1번 문제. 전기음성도 가장 큰 원소.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플로린이요. 얘가 1등이에요. 됐죠? 2번. 같은 주기에서요. 같은 주기와 족에서 전기음성도 변화하는 것부터 일단 찾아볼게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증가하는 게 맞아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같은 족에서는 내려갈수록은 전기음성도가 감소하는 게 맞겠죠? 감소해요. 그 까닭은 뭔지 찾아야 됩니다. 까닭.
전기음성도가 같은 주기에서 가로줄에서 일로 갈수록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이유는 뭐였죠? 네, 핵전화가 증가해서요.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야, 전자 우리 쪽으로 좀 더 데리고 와봐. 난 양성자 10개야. 난 쟤는 8개인 나랑 애랑은 뭐 10개인은 아닌데, 그죠? 10개인은 다른 애라서. 나 양성자 9개야. 7개, 8개인 쟤랑은 비교가 안 돼. 나는 더 힘이 세. 나 쪽으로 끌고 와. 라고 하는 게 전기음성도 크기였잖아요. 그래서 핵전화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로줄,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서는요. 같은 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 약해요.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원자 핵이 너무 깊숙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원자 크기 요만한데 여기 원자 크기 요만하니까 원자 핵이 그 원자과 전자, 최외곽에 있는 전자, 남의 전자 공유하는 계획까지 끌어당기기는 너무 멀어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나요? 자, 3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주기율표에서 또 전기 음성도를 다 표시를 해줬어요. 외우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보면은, 요거, 뭐, 위치 보고 다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군지 뭐 알고 있지만, 뭐, 그냥 A라고 해볼게요. 네, 수소인 거 우리 알긴 알아요. 자, 봅니다. 바로 문제. 1번. D와 E는 무극성 공유결합. D랑 E? 차이가 나잖아. 전기음성 초양, E가 힘이 훨씬 세네. 얘가 힘이 세가지고 전자 다 끌어당기겠네. 무극성일 리가 없지. 극성 공유결합이었겠지. 2번 보기. C와 D의 화합물에서는요. C와 D는요. 누가 더 전기음성도 크죠? D가 커요. 그럼 D는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겨서 부분적인 음전화될 겁니다. 자, 3번 보기. 전기음성도는요. 주기율표상의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네, 증가한다. 좀 전에 계속 했던 얘기죠. 다시 설명 안 할게요. 4번. 전기음성도는 주기율표상의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은 감소한다. 3번, 4번 좀 전에 묶어서 위에서 다 했어요. 5번 보기 갈까요? A, E 분자. A가 얘고요. E는요. 네, 요건데요. 요거 둘이 전기음성도 차이 나나요? 차이 나네. 얼마나 차이 나지? 차이가 얼마야? 전기음성도 차이. 네, 빼기 해주면 되잖아요. 얼마? 1.8? AF는요? 얼마 차이 나요? 차이가 1이야, 1.0. 그럼 누가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겠어요? 누가 전자가 끌려가는 게 확 끌려가겠어요? 수준 차이가 누가 더 많이 나요? 힘세기 차이가? 네, 나오죠? AE 분자요. AF보다는 A 분자가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겠구나.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가보자. 뭐 이런 거는 쉽게 바로 풀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런 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자를 구성하는 각 원자의 부분전을 표시해보자. 이거 보니까 B하고 CL이네. 붕소하고 그 염소 중에 누가 더 전기음성도 큰가요?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크죠? 네, CL이요. 염소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냥 마이너스라고 표시하시면 틀린다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표시하시면 음이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델타 마이너스. 얘도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붕소에다가는 델타 플러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옆에 있는 2번 바로 가보시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거, 마찬가지. 이건 질소가 작으니까 이렇게, 수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화살표, 쌍극자로 표시해봐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소랑 산소 사이에는 이렇게 전자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거지 뭐. 출발점은 약간 플러스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 하라고 하면 해주면 되지. 화살표 방향만 안 헷갈리면 돼요.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바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원자 AB의 전자 배치원. 딱 보자마자 알겠네. 원자인데 전자 하나밖에 없대. 이거 소소겠지. 이건 누굴까요? 플로린이겠죠. 화합물 화학식 나타내 보래. 뭐 그거 쉽지. H랑 F는 그냥 공유 끝. 어떻게 공유한 거냐면 H는 최외가 전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플로린이 몇 개 있어요? 전자과 전자. 최외가 전자 몇 개 있죠? 네, 하나 모자라 7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야, 나 한 개 모자란데? 나도 한 개 모자라. 우리 그럼 같이 쓸래, 이거? 하나씩 나눠서? 그래서 같이 하나씩 해서 1대1로 결합하면 끝나요. HF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부분 전환은 어떻게 될까?
아, 얘가 힘이 세잖아. 아마 이쪽으로 쭉 다 끌려갔겠지. 분명히 같이 쓰자고 했지만 플로린이 대부분의 전자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다가 바로 델타 플러스, 네,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선 지금 A 원자랑 B원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A 하나, B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H랑 F라는 거 모른다고 치고 문제를 풀려면 A 하나, B 하나 화학식은 A, B 이렇게 표시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A는 플러스 D고요. B는 마이너스 D여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겠다. 마지막 6번 갑니다. 보자. 연마수 손해. 요 화살표 보자마자 너희는 이제 알 수 있겠지. 요 화살표, 요 그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오른쪽을 향하네요. 한마디로 염소가 전자쌍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 한마디로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전기음성도는 예, CL이 더 큽니다. CL보다 H가 더 작습니다. 더 작아요. 얘네들은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요. 전자 몇 개씩 공유하겠어요? 수소는 전자 한 개 모자라요. 염소는 전자 몇 개 모자라요? 네, 하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하나만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한 쌍 공유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보다는 염소 쪽으로 전자쌍이 끌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 형성하게 되고요. 맞나요? 답은 바로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델타 플러스 수소, 염소는 델타 마이너스라고 해서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화 띄고요. 쌍극자 모멘트는 절대 0이 아니죠. 값이 있겠죠. 0이라는 거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 그러니까 무극성이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는 얘기는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딸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시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전기 음성도랑 결합의 극성에서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는 거의 다 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여러분 나오면 아마 푸실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음 단원에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다음 단원을 풀 수 있는 게 이제 좀 심화 과정인데 그거를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단순한 요 단원 문제는 요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시 3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한 장 넘겨보시고요. 바로 14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오시면 루이스 점전자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자, 루이스 점전자식은 뭐냐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전자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점전자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점전자 또는 전자점식 상관없어요. 네, 둘 다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온 전자점식으로 좀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점자처럼 우리가 보시면 이런 거 여기 앞에 이렇게 점자 같은 거 보이시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글씨 있죠? 그런 것처럼 전자도 간단하게 점만으로 표시하면 얼마나 편하겠니? 선생님이 맨날 칠판에 그릴 때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들아 여기 보면 염소가 있고요. 체가 전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너무 귀찮다는 거지. 언제 그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점으로 나타내보자. 그리고 심지어 산소지? 네, 염소. 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17개인데 첫 번째 껍질 막 다 그려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점으로 간단하게 원자과 전자만 나타내어 보자라고 한 게 점전자식이고요.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방법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정말 간단하게 수업 내용이 끝날 거예요. 여기 줄만 좀 그어볼까요? 자, 보자. 루이스란 사람이요. 원소 기호를 일단 쓰고, 원소 기호를 일단 써야 돼요. 기호를 쓰고 그 주변에다가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어서 간단하게 표현했대.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얘기하자. 점으로 표현한대요. 자, 밑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 가보세요. 여기는 탄소는 몇 번이죠? 네, 탄소는 6번이에요. 양성자 6개 있고요. 전자 6개, 하나, 둘, 1번 껍질에 2개, 2번 kop질에 4개 그렸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 그려? 너무 힘들어. 근데 실제로 안쪽에 있는 전자는 별로 쓸모가 없어. 우리는 항상 맨 바깥 최외곽 전자만 볼 거예요. 최외곽 전자라는 거는 결국 반응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다 의미를 붙여서, 이 원자에서 가치가 있는 전자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했죠? 네, 원자과 전자. 라고 좀 써주실까요? 그래서 이것만 점으로 나타내보자. 그래서 탄소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가쪽에 4개, 전자가 맨 최고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를 점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선생님 4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네, 뭐 하셔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두 개씩 붙어 있는 건지, 네 개가 한 번에 붙어 있는 건지,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헷갈려서.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그리는 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다다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하나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주기인데요. 이주기 원소들 여기 다 그 전자 점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리튬. 리튬에 점 몇 개 찍어주면 될까요? 원자과 전자 몇 개죠? 네, 리튬 3번이잖아요? 3번이니까 1번 껍질에 2개, 2번 껍질에 하나. 네, 최애가 전자 1개였죠? 원자과 전자 1개니까 이렇게 그냥 점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색깔 상관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색깔 하시면 돼요. 자, 베릴륨. 네,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2개 찍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3개. 탄소 벌써 그려놨네. 4개. 질소는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 뭐 이렇게 그려주고 있겠지만 자, 그려주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넣어줘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네. 그냥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그리니까 따라서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네, 쉽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2개만 붙여서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질소가 체외가 전자가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몇 개 모자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 모자라지? 네온처럼 되기 위해서? 네, 3개 모자라죠? 3개? 그럼 얘는 누구랑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데, 딴 애랑 공유결합 할 때, 몇 개 공유결합 할까요? 네, 3번 공유결합 하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할 3개만 따로 그려주고 나머지 2개는 공유결합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통 이 2개는 붙여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는 전자가 일단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총 6개인데 몇 개만 공유결합 할 거냐면 2개 모자라니까 2개만 공유결합 하겠지, 딴 애랑. 그치?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공유결합하지 않고. 공유결합하지 않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그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가세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모자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하나만 홀전자일 거예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과 전자가 없는데 체외가 전자를 그려보면 이렇게 8개 꽉 다 채워진 거 그려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까지? 네. 그 다음 밑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보어 원자 모형이랑 비교했을 때 루이스 전자 점식이 편리한 점 무엇이냐? 어, 이렇게 다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안 그리고 점만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하네? 게다가 다 안 그리고 뭐만 그리면 돼?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만 그리면 돼요. 원자과 전자만. 다 그릴 필요 없어. 원자과 전자만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림 그릴 필요 없고 점으로만 간단히 표현이 가능한 게 정말 큰 장점이네. 장점 우리한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야? 앞으로 이렇게 쓰자는 거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써서 그릴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그리라고 시킬 거고 그럼 그릴 줄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딴 것도 한번 그려보자. 자,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는 전자 1개 있죠? 전자 1개 있죠? 둘이서 야, 그럼 우리 하나하나 같이 쓸래? 공유할래?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전자가 하나는 여기서 온 거고요. 맞나요? 색깔이 바뀌어버렸지. 잠시만 있어보세요. 같은 색깔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온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온 거야? 이 수소가 갖고 온 거겠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그냥 샤프로 바로 하시면 돼요. 색깔을 진짜 너희들이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색깔 칠한 거지 실제로는 갖고 계신 펜으로 그냥 같은 색깔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탐구활동 가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림 그리기 연습. 자,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해보자. 규소, 산화이온, 염화이온 다 한번 표시해볼게요. 우와, 처음부터 문제 좀 세게 물어보네. 규소는 우리가 몇 번이죠? 네, 14번이에요. 14번. 14번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지? 네,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바로 적어줄게요. 가운데다가 일단 원소 기호 쓰시고요. 원소 기호 주변에다가 찍을 거예요. 몇 개 찍어줘요? 4개. 4개. 하나, 둘, 셋, 네, 4개 모자라서 4개가 다 공유, 형성할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산소는 사실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이 정도로 끝나야 돼 사실은 맞죠? 이 정도로 끝나야 하는데 어? 이온이네 지금 이온. 밖에서 누군가를 좀 얻어왔을 거예요. 한 두 개 정도는 얻어왔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 그려주고요. 이온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색깔을 살짝 구분해줬는데 구분 없이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요 하늘색은 밖에서 얻어온 거란 뜻입니다. 염화이온도 그려볼게요. 같은 원리로. 염화이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생님 저는 한 개짜리를 위에다 그리고 싶은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은 그냥 그리다 보니까 밑으로 간 거고 오른쪽 가든 위로 가든 한 개짜리가 어디에 가든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시게 그리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밖에서 전자를 하나 얻어와가지고 하나 더 전자가 생겼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온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겠다. 마이너스 1. 한 개 얻었으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바로 밑에 것도 해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운 것도 해보래.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메테인, CH4. 자, 탄소가 있고요. 탄소 그 전자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원자과 전자 4개 있었어요. H랑 그러면은 4번 결합하면 되겠네. 그죠? H랑 4번 결합하면 될 거예요. 4번. 자, 그럼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줄 거고.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수소랑 결합을 4번 형성하면 되잖아. 수소도 전자를 갖고 있고 하나씩. 공유. 야, 우리 공유하자. 하나씩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됐지? 조금 보기 좋게 적어주려면 뭐 같은 방에 하면 좋겠지만 선생님 왼쪽 했다가 위에 했다가 밑에 했다가 막 이렇게 난리 났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서. 됐나요? 근데 여기서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일까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네, 공유하고 있는 거 네 쌍이고요. 비공유하고 있는 거. 공유하지 않고 그냥 전자들이 두 개 원래 있던 것들끼리 있는 거. 없어요. 쌍개, 영쌍입니다. 자, 암모니아도 한번 그려볼게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가운데 있고요. 얘는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에 몇 개죠? 총 5개니까 둘, 셋, 넷, 5개였을 거예요. 수소가 그러면 3개, 수소 3개가 전자를 가져가서 같이 야 우리 공유해 하고 결합을 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유하고 있는 게 누구 있어? 하나, 둘, 셋. 여기 공유하고 있고요. 공유 안 하고 있는 게 여기 위에. 그죠? 여기도 표시해줄까? 그럼 공유가 몇 쌍이야? 3쌍이고 안 공유하는 게 비공유가 1쌍인 거예요. 됐나요? 물도 해볼게요. 바로 가봅니다. 산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전자가 있었는데 수소가 가져와서 야 우리 공유하자. 두 군데 결합.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나란히 해주면 안 돼요? 나란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하고 싶은 곳에 붙이면 돼요. 선생님 저는 수소 여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실제로 평평한 건 아닌데 입체로는 우리가 그릴 수 없지만 그리는 위치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럼 지금 공유하는 게 몇 쌍이야?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두 쌍만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두 쌍. 그리고 안 공유하는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도 안 공유, 여기도 안 공유, 여기도 비공유, 여기도 비공유해서 또 두 쌍이 되겠죠. 플로리나 수소도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이것도 수소, 이번에는 HF니까 이거 해볼까? 플로린이 최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였으니까 수소가 하나 같이 와서 공유 결합해요 하면은 공유하고 있는 게 한 쌍, 비공유가 3쌍이나 되겠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3번 문제 가서 이번엔 또 이온을 같이 해볼게요. 이온을 자꾸 표시하라는데 아까 염화이온 이런 건 어떻게 표시하겠는데 암모늄 이온은 뭐 세트로 되는 걸 이온으로 해보지 뭐.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저 질소 원래라면 질소가요. 왼쪽에 살짝 따로 그려볼게요. 질소가 최가 전자 몇 개야? 5개. 그래서 H가 하나, 둘, 셋, 쩍쩍쩍 공유. 이게 끝이었어.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근처에 지나가던 H 플러스가 야 나도 같이 붙여주면 안 돼? 또 NH3야. 나 H까지 같이 붙여서 우리 NH4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아주 같이. 뭐야 너는 전자도 하나 없는 주제에 우리 서로 하나하나 공평하게 했어. 넌 전자도 하나 없잖아. 전자도 하나 이런 주제에
그랬더니 수소가 너 왜 남는 거 있잖아. 여기 너 두 개 이미 다 있는데 이거 그냥 나랑 같이 쓰자. 두 개 다 네가 내 그냥. 원래 하나하나 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두 개 다 질소 네가 내. 나 없지만 너는 두 개 다 있잖아. 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붙는 경우가 있어. 빌붙는 경우가. 아, 질소 입장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근데 그렇게 끼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보면 여기에 그냥 와서 수소 H 플러스가 붙은 거예요. 원래 이게 딴 애들은 수소가 하나씩 가지고 와서 같이 공유한 건데 여기 있는 수소는 안 가지고 온 거야. 그냥 질소 거 두 개를 지가 다 가져온 거야.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배위 공유 결합 해가지고 따로 막 떼가지고 배우기도 했어요. 어렵게. 우리 이제 그것까지 어렵게는 배우지 않을 건데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래는 중성이었고 이제 플러스가 하나 와서 전체적으로 전자 한 개 모자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모자라냐면 이 H가 전자를 하나 안 가져왔기 때문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도 얘네들끼리 공유하는 데는 문제 없죠? 서로 옥텟 규칙은 다 잘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리에 내려가서 한번 좀 써볼게요. 정리. 탄소 혼자, 질소, 산소 각각 4개, 3개, 2개만 결합하는데 왜 그런 거야? 왜 탄소는 4개나 결합하고 질소는 3개만 결합하고 왜 개수가 차이나지? 라고 얘기하면 네, 필요한 것만큼만 하는 거지. 그죠? 가지고 있는 전자가 5개면 3개 모자라요. 3개 공유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전자 수만큼. 글씨가 네, 제가 굵게 했나요? 써볼까요? 한마디로 전자 쌍이 있는 건 안 건드리고요. 홀전자 수만큼 결합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옥텟 규칙 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결합을 한 거라서 개수가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마찬가지예요. 네, 2번 문제 몇 개의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 가지니 분자 선생님이 여기 빨간 글씨로 다 해줬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요거 표시하시면 돼요. 그대로 몇 개씩 공유하고 비공유하고 있니? 라면 바로 저 위에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원자과 전자가 다른 거니까. 원자과 전자 중에서 홀전자 개수만큼 공유하고요.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거는 공유 안 하니까 비공유 전자쌍인 거지. 됐나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조금 더. 탄소랑 수소가 있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에테인이고 하나 에텐이에요. 개수가 좀 다르네요. 요거를 한번 점전자식으로 그려보자. 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완벽한 거예요. 자, 탄소 2개가 있었고요. 탄소는 얼마지? 원자과 전자가 4개. 하나, 둘, 셋, 4개에서 같이 공유했을 거예요. 이렇게. 뭐야, 됐다. 우리 지금 몇 개 모자라지? 왼쪽에 있는 탄소 3개 모자라. 오른쪽에 있는 탄소도 3개 모자라. 하나는 일단은 끝냈어. 둘이 공유해가지고 해결했어요. 나 이제 수소 될 거야지. 수소 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뭐야, 끝났어. 이렇게. 아, 그게 바로 에테인인 거예요. 에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고 왔어. 에텐 같은 경우는 탄소가 일단 자기들끼리 공유 한 쌍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아있어서 수소랑 결합을 많이 하고 싶은데 수소가 수소가 하나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수소랑 결합 못하는 상황이야. H가 4개밖에 없거든, 여기에 지금. H 4개 끝났잖아요. 탄소는 어떻게 하나씩 더 붙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 야, 우리 안 되겠어. 나 공유 하나씩 더 해야 되겠어. 하나 더 내놓을게. 너도 한 개만 더 내놔. 그래서 저기 탄소들끼리 2개씩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있는 탄소는 이렇게 단일 결합, 얘는 이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점 그리니까 굉장히 간편하다고 했는데 점도 귀찮아서 선생님 방금 선으로 그렸어. 이렇게 선으로. 왜? 점도 그리려니까 하나, 둘, 셋, 4개 찍어야 되는데 그냥 두 쌍 결합하는 거니까 이중결합이야, 두 줄. 우리가 앞에서 이중결합은 또 줄로도 표현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가서 147쪽에 가시면 첫 번째 줄에 있네, 바로. 아, 공유전자쌍은요, 결합선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결합선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선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선으로 암모니아 NH3니까 하나씩 붙이고요. 근데 죄송해요.
근데 여기 비공유하고 있는 이것도 이렇게 한 쌍씩 한 쌍씩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 날리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이거 안 그리면은 전자 모자란 거예요. 이거 안 그리는 순간 질소에 그러면은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인데 얘는 그러면 뭐야? 원자과 전자 6개밖에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빼먹으시면 안 돼요. 비공유 전자쌍 꼭 그려줘야 돼요. 표시 하나 해놓을까요? 자, 하나 해놓자. 혹시나 너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거 점으로 그린 이거 비공유 전자쌍 써주세요. 여기도 비공유 전자쌍. 여기 다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여기도 있죠, 비공유 전자쌍. 네, 비공유 전자쌍이 총 몇 쌍이야? 라고 물어볼 때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공유하고 있는 거는 서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내려가시면 질소 같은 경우에 삼중결합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질소끼리는 체외각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3개씩 공유하자. 그래서 난 8개, 너도 8개 되도록 3중 결합하자. 선 3개 그려준다고 했죠? 이렇게. 얘도 선 2개 그려준다 했죠? 비공유 전자도 같이 그려줘야 완벽하게 잘 그린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려봐, 선으로 그려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하고 끝내요. 아, 이렇게 하면 지금 뭐야? 전자 2쌍만 공유하는 거니까 얘 지금 전자가 4개 있는 거고 얘 4개, 4개밖에 없는 거네. 8개 안 되네. 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비공유도 꼭 그려줘야 된다는 거. 요거 실수하지 마시라고 선생님이 꼭 강조하는 거예요. 요렇게 된 3중결합 있고요. 요렇게 된 2중결합 있고요. 대표적인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라서 이건 좀 잘 알아놓으시라고 했었고요.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도 탄소는 4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두 쌍씩 공유한다. 이중결합. 그래서 얘는 여기 4개, 여기 4개에서 탄소가 8개 만족한다. 옥텟 규칙 만족한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으로 그럼 CO2가 그려진 거였구나. CO2도 나름 결합이 잘 안 끊어지는 것 중에 하나겠네. 라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오늘은 그림 그리는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화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그다지 없었을 거예요. 바로 1번 문제 풀어보시고 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식에서 원소 기호 주변에 있는 점은 자꾸 선생님 점전자식이라고 했네요. 전자점식이라고도 바꿀게요. 그래서 원소 기호 주변에 있는 점은요.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했다. 뭐죠? 1번 답은?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그린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그린다. 됐나요? 네. 아,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 암호를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요. 암호는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거요. 전자점식. 네, 어차피 단어 제목이니까 오늘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점식. 이거를 암호로 4글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염화수소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보자. 염화수소? 뭐 쉽지. 우리 뭐 이때까지 다 했는데. 염소? 염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고요. 선생님이 이거 색깔 그리지만 여러분 전혀 색깔 일부러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그냥 표시한 거예요. 똑같은 색깔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소 관계 들고 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배운 대로 그냥 귀찮아서 세련되게 선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H 하고 Cl 하나 공유계로 한다고 하고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그려주시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 이번엔 또 이제 원자단 이온이 나왔네. 자, 요거 표시 똑같이 해줄게요. 산소가 가운데 있고 수소가 3개니까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와서 같이 결합을 합니다. 수소가 하나 같이 결합을 하고요. 또 하나 같이 결합했어요. 이렇게 되면 H2O지. H2O인데 근처 지나가던 수소 이온이 야, 나 전자가 없긴 한데 선소, 너 이미 전자 8개 꽉 찼잖아. 거기 그냥 나를 좀 얹혀 살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냥 얹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수소가 전자 없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전자가 한 개 모자라요. 옥텟 규칙은 다 만족했지만 전자는 하나 모자란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지워주고 이제. 됐나요? 네, 그래서 분자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원자, 이온, 그 다음 화합물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 같이 원자 단 이온 이런 것도 다 같이 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좀 쉬어가는 코너였어요.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분자의 구조를 하게 될 건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거 말고요. 이전에 배웠던 결합의 종류, 공유결합이었는지, 금속결합이었는지, 이온결합이었는지, 그리고 전기음성도. 누가 더 전자를 많이 끌고 가?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거를 오늘 배운 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다음 주에 공부할 구조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요거 정도 다 하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랑 배울 화학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 힘내시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형성평가 꼭 제출해야 출석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말고요. 바로 형성평가 풀러 갑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